안녕하세요, 태지쌤입니다. 오늘은 결합 방식에 따른 교육용 로봇 교구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로봇 교구를 선택해야 될지, 또 학부모님들도 내 아이에게 어떤 로봇 교구로 교육을 시켜야 될지,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나에게 어떤 로봇이 맞을지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도 조금은 들어갈 수 있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 볼트너트 결합 방식, 리벳 방식, 블럭 방식, 블럭과 볼트너트가 결합된 방식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볼트너트 결합 방식의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강한 체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죠. 반면 단점은 무거워요. 일단 볼트너트가 금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자체가 무겁고 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위주의 좀 재료들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로봇이 무거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완성된 로봇이 무거운데 그걸 또 떨어뜨리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잘 잡고 있으면 괜찮은데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가끔씩. 그랬을 때 뭔가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리고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야 돼요. 볼트너트 결합 방식이다 보니까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조립하고 분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립과 분해의 난이도가 조금 있고 시간도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적응하기 전까지는요. 대표적인 볼트너트 결합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로봇으로는 로보로보라든지 프로보라는 로봇 회사가 바로 볼트너트 결합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벳 방식인데요. 리벳 방식의 장점은 밀어서 끼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쉬운 결합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볼트너트에 비해서는 훨씬 쉽죠. 그리고 뺄 때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리벳 툴이라는 걸 이용해서 빼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드라이버를 이용하는 방식보다는 쉽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 단점도 생기는데요. 일단 가장 큰 단점은 쉽게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립하는 중간에도 그렇고 아니면 다 완성된 로봇을 가지고 놀이하는 과정 속에서 리벳 방식이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잘 빠져요. 이 볼트너트에 비해서는. 그리고 툴이 약하다는 건 뭐냐면 리벳 결합 방식 같은 경우에 이제 뺄 때 완성된 로봇을 이제 분해할 때 리벳 툴을 이용해서 리벳을 이제 빼야 되는데 그 리벳 툴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뾰족한 부분이 잘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리벳 자체도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리벳 자체도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벳이 굉장히 작고 또 가볍기 때문에 분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로봇 회사로는 RQ 로봇, 로보티즈, 큐보, 커넥트 이 정도가 있고요. 커넥트는 사실 프로보랑 같은 회사인데 이 커넥트는 리벳 방식이 조금 잘 빠지는 거 이거를 좀 보완해서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블럭 방식이 있는데요. 블럭 방식의 장점은 가장 쉬운 결합과 분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드라이버도 필요가 없고요. 리벳 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끼우기만 하면 돼요.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조립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쉽게 빠져요. 굉장히 쉽게 빠지고 너무 헐겁다고 해야 될까요? 쉽게 빠지고 완성된 로봇을 가지고 친구들과 놀이하는 가운데서도 부딪히면은 금방 또 빠질 수도 있고 여기서 또 친구들이 많이 속상해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잘 빠지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사소한 거에도 많이 마음이 상하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은 좀 아쉽죠. 대표적인 블럭 방식의 로봇은 천우 로봇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럭과 볼트너트를 결합한 방식이 있습니다. 둘 다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이 중에서는 적당한 체결력, 볼트너트만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리벳이나 블럭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한 체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럭 방식이 메인이고 볼트너트는 옆에서 거드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볼트너트는 꼭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가 아니라 생략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블럭을 위주로 하고 볼트너트는 이거 굳이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싶은 것들은 생략하기도 해요. 대신 볼트너트를 조립도대로 하게 되면 훨씬 더 강해지죠.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학년이 쓰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대표적인 로봇으로는 EQ 로봇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좋고 어떤 방식이 나쁘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결합 방식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대상에 맞게 강사나 혹은 학부모님이나 학생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학년에게 사용하는 로봇이 따로 있고요. 고학년에게 쓰는 로봇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특징을 보시고 나에게 맞는 로봇 교구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